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으로 대전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들어 지난달 5일 대전에서 미국 발사대로 보냈던 다누리가 오늘 아침 우주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돼 올해 말까지 목표 궤도에 안착하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가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 로켓에 실려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섰습니다.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오늘 아침 8시 8분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우주로 향한 다누리. 2분 40초 이후 1단이 분리됐고 3분 이후 탑재체를 보호하고 있는 덮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40분이 지나자 2단에서 분리돼 지구 표면에서 1,60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때부터 탑재 컴퓨터의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해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서 계획된 궤적을 따라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누리와 지상국 사이 첫 교신도 순조로웠습니다. 약 1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40분쯤 호주 캔버라의 안테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위성의 부품들이 다 정상적으로 켜졌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는 지상에서 위성으로 명령을 보내서 위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교신 결과 위성 상태는 정상이고 명령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2시엔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며 다음 달 2일쯤 그 지점에 이르면 추력기를 작동해 방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넉 달 반 동안 항행으로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뒤 12월 말까지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하루 12번 돌며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표면 광물을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는 모두 6개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등입니다. 내년 1월부터 6개의 탑재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누리의 임무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잔여 연료량 등 상황에 따라 임무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누리는 2016년부터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으로 항우연의 다음 목표는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보낼 달 착륙선 개발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의를 위한 규제 심판회의를 열자 폐지를 반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가 폐지되거나 평일로 변경될 경우 골목 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인 집단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어제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 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첫 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해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충청권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중소상공인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들가게 된 골목 상권 상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대전 마트협동조합에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의무 휴일제 폐지 시 골목 상권의 휴일 매출은 약 20%가량 감소해 코로나19로 기울어가는 골목 상권의 몰락이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의무 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심판회의와 관계없이 소상공인들과 연대한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뭔가의 결탁이 있어서 이거를 진행하지 않느냐. 왜 10년 동안 이걸 바뀌지 않은 거를 이제 와서 그 정권 바뀌고 나서 작업을 하냐 이거죠. 전통시장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상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폐지를 반대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연대해 조직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규제 심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8일부터 전체 시장에 마트 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 설치를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저지에 나서는 등 휴무일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전상인회, 대전상권발전위원회, 상정가 총연합회, 소상공인 자영업연합회 이렇게 해서 단체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 포털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해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강훈식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이 충청권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대전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충족하고 나아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을 만드는 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당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일한 충청권 당권 주자로 아산 의리 지역구인 강훈식 의원도 논산, 계룡, 금산, 공주, 부여, 청양, 당진, 홍성, 예산 등 충남 일대를 돌며 충청이 캐스팅보트가 아닌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국내 첫 국제 행사인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땀을 흘리는 이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박람회의 주인공입니다. 10대 여고생, 유명기업 대표 부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어우러진 자원봉사자들을 강진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길을 묻는 외국인을 상대로 친절하게 통역 서비스에 나선 칠순의 김광호 씨. So do you know where the mud kids zone? Yeah, sure. Yeah? Yes. The kids mud zone is over there.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대표를 지낸 그는 고향 보령에서 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아내와 함께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영어 통역으로, 아내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투입돼 한 달간 행사장으로 출근합니다. 지난달에는 담석증 수술을 받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고향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이 고향에서 이 국제 박람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반갑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 있었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물품 보관부터 미아 보호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하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방학 한 달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 행사에 도우미로 나서는 뜻깊은 추억을 선택했습니다. 미아보호소에서 잠시 일했을 때 이제 오신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때 또 도움을 드렸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경남 창녕에서 올라온 70대 봉사자는 외국 생활 경험을 살려 통역을 담당합니다. 평창올림픽과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봉사왕입니다. 이제 퇴직하면 보통 그 사회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그냥 사회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장 출입구에서 일일이 입장용 팔찌를 채워주는 아버지와 아들. 어린아이를 동반한 입장객에게 유모차를 빌려주는 77살의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람회장에서는 10대부터 70대,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연령계층 관계없이 40~50명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박람회 성공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야간 특화형 미디어 아트인 대전 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가 오늘 개장식을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월드 내 플라워랜드 48,000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나이트 유니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간 공사를 거쳤으며 LED 조명과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월드는 당분간은 추가 요금 없이 이 시설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받아 최종 준공 전까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1개월 여아를 재우려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 생후 21개월 아동에게
자신의 다리와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5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앞서 2심에서 아동들이 편하게 잘 수 있게 했을 뿐이며 아이들이 고통을 느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시간 확보를 위해 아동을 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지난달부터 전 노선에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모든 버스에서 현금통이 사라져 현금을 내고는 버스를 탈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카드가 없을 경우 계좌이체로 버스비를 낼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가 쉽지 않은 노인과 어린이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전에선 지난달 1일 전국 최초로 전 노선에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금 승객이 많지 않은데 출퇴근 시간에 승객이 많을 때는 굉장히 더뎌지고. 현금 내는 버스 승객 비율이 전체의 1.5%로 많지 않고 현금암 관리에 연간 1억 5천만 원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이 현금 수입금암 대전 지역 전체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승객들입니다. 지난해엔 약 200만 명이 27억 원, 한 달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냈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달엔 2주간 5만 명이 7천만 원의 현금을 내고 버스에 탔는데 한 달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 가량입니다. 교통카드가 없어도 버스에 탈 수 있게 내달부턴 기사가 계좌번호 송금을 안내할 예정이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건 안 해봤죠. 이제 나이가 80인데 이제 그런 거 해보겠어. 이제 현금도 내면 좋죠. 필요할 때도 있지. 대전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에도 노인과 어린이에게 현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단기 방문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현금만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비용 절감과 효율도 필요하다지만 교통소외계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305명으로 전날보다 700여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선 지난주 대비 40%가량 증가한 3,625명과 4,807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873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41.9%로 전날 35.5%에 비해 증가했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35.7%로 전날 35.1%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70대와 80대가 숨져 사망자는 2명 추가됐습니다. 어제 낮 1시 4분쯤 대전시 동구 대별동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사찰 세계동 내부 203제곱미터와 가구 등을 태우고 4,01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이 화재로 50대 여성 사찰 관계자가 손바닥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건대는 권혁대 총장과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지역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자 씨름부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씨름부 창단은 대전권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대현 감독과 전국 씨름대회 3위 입상 경력이 있는 용사급 한선규 선수 등 체급별 1명씩 7명의 우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을 영입해 창단과 함께 모래판에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서대전 시민광장에서 토요일마다 지역 우수 소상공인 상점을 엽니다. 30개 업체가 제작한 자수 가방과 가족 공예품, 반려동물 간식,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타로 체험 부스와 버스킹 공연도 마련돼 주말 나들이를 즐기며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개장일은 이달 6일과 20일, 27일, 그리고 9월 24일, 10월 1일과 22일, 11월 5일과 13일 등 모두 8차례입니다. 모빌리티 로봇 AI를 넘어서 우주로라는 주제로 대전시와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공동 주최한 제2회 마스 월드 포럼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엔 최근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항공우주연구원 최환석 부원장을 비롯해 모빌리티와 AI, 로봇 분야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연에 나서 신산업 기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도시 선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습니다.